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인간이 더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AI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사실 인간의 지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쏟아부었는가. 특히 요즘에 보면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에 특히 아이들에게 그 능력을 개발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별로 쏟아붓는 게 없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늘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재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AX, 사람, 혁신입니다. 저는 오늘 AI에 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람에 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말, 그렇지만 사람은 인간지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지능을 개발해주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940년대에 AI 개념이 등장했죠.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또 1970년대에 인간형 로봇이 만들어졌죠. 또 2016년에 알파고 대국이 있었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알파고 대국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사실은 알파고한테 4대1로 졌죠. 4대1로 졌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고를 만드는데 투자한 그런 수많은 그 돈, 이거를 이세돌 구단한테 절반만 투자했으면은 아마 이세돌 구단이 이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세돌 구단한테는 투자한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 그 알파고가 이겼다고 아주 그냥 세계적인 뉴스가 됐죠. 지금도 여전히 사실 AI를 하는 건 뭐 관심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관심사가 인간한테로 좀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챗 GPT 얘기를 할 수가 없죠. 22년도에 나와서 정말 AI를 정말 아주 새롭게 AI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그러나 새롭게 부각시킨 그런 얘기죠. AI가 나와서 뭐 챗 GPT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키워드 중에 가장 유명했던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모든 거 할 때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고 AI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챗 GPT는 한계가 없는 걸까요? 아까 오전에도 아주 여러 가지 아주 AI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AI가 기본 모형 자체가 LLM이라고 생각합니다. LLM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모형인 거죠. 우리가 챗이라는 말 자체도 언어잖아요. 언어 모형인 거예요. 언어지만 언어 외의 것은 잘하지 못해요. 지금 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언어에 기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가요? 언어 외에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LLM이라고 하는 모형을 벗어났을 때는 사실 챗GPT는 그렇게 능력 발휘를 못합니다.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또 최근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뭐 챗GPT를 쓰려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 프롬프트라는 걸 쳐서 넣잖아요. 명령어를 집어넣는 것이죠. 지금 명령어라고 하시면 지시어입니다. 지시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지시어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리 나와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죠. 이건 역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AI가 하는 게 아니죠. 이 AI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요, 우리 올해 초 CES라고 그래요. 여기 AX를 만드는데 아주 근본적인 기준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가전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AI는 과연 누가 개발하고 누가 혁신을 시키는 거죠? 누가 개발하고 누가 혁신을 시키나요? 인간이죠. 인간이 하는 것이지 인간 지능이 성장하지 않고 발달하지 않고 과연 AI가 거기에 맞춰서 혼자 막 성장할까요? 우리가 AI는 굉장히 훌륭한 여러 가지 계산을 잘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잘해요. 인간보다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빠르게 하죠. 그렇지만 인간보다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식이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것들로 계산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해요. 단순히 모든 그 학습된 것만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지. 참 제가 볼 때 깜짝 놀란 게요.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더라고요. AI 때문에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형 원자로를 많이 만들어야 된대요. 소형 원자로. 맞습니다.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어떤가요? 밥만 먹으면 됩니다. 밥만 먹으면 사실 엄청나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머리가 잘 돌아요. 그렇게 전기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미래 사회는 AI나 뭐 로봇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로봇 때문에 사람이 로봇한테 통제를 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봇이나 AI는 전기 없으면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만 만들면 로봇이 인간을 과연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간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그런 대학교가 있죠. 미네르바 대학교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네르바 대학교를 상당히 카피를 한 건 아니고요. 비슷하게 아주 모방을 해서 만든 대학을 만들어서 한국도 정말 굉장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간의 지능을 키우는 그런 미네르바 대학교입니다. 사실 이 학교는 특이하죠. 정말 학교 캠퍼스가 존재하지 않고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죠. 그런데요, 굉장히 재밌게 이분이 누구냐면은 설립자 벤 넬슨입니다. 이 설립자가 뭐를 주장했냐면은 바로 호기심, 끈기, 창의력, 추진력과 같은 잠재적 특성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사실. 그런데요, 이 미네르바 대학교의 설립 목적 두 가지는요,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아이들에게도 아주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이런 거 좋고요. 그 다음에 기존 대학들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 이 교육 과정이라는 말은 교육학에서는 교육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의 내용, 커리큘럼을 말하는 거죠. 이 교육 내용을 혁신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비전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게도 우리 목표는 비판적 지혜라는 것이죠. 비판적 지혜를 타겟으로 했고요. 실용적 지식과 인지적 도구,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 협력과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길러준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들에게도 굉장히 던져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네르바 대학교는 사실 혁신대학교로 3년이나 연속 최우수 학교로 뽑힌 학교죠. 여기도 보면요, 아주 이 학교가 주장하는 바가 나와 있는데요.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효과적인 의사소통,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게 바로 대학이 나가야 될 지향점이다. 교육 내용에 바로 저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 계시던 이혜정 박사님께서 사실 교수학습센터의 소장으로 계셨어요. 서울대학교에. 그러면서 이런 책을 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A+ 받는 학생이 누구냐? 적자 생존이라는.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은 뭐냐면 적는 아이가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얘기를 잘 적는 사람이, 즉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교수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아주 100% 잘 적었다가 시험지에 옮겨주면 그게 바로 A+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실제 이런 것이 사실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대학이 정말 우수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데 있어서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자, 인간지능의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지능의 혁신이 정말 필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혁신이 돼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 여기 보여드린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 8개의 답지가 있고요. 위에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게 뭘까요? 몇 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3번이죠? 모르시나요? 아직 모르네? 이건 아직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두 번째 거요. 자, 몇 번이죠? 2번이죠? 하나 더 내겠습니다. 몇 번이 답이죠? 제가 세 개 보여드린 이 문제는요, 지능검사 문항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추론 능력. 그 인간은 추론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런데 AI는 추론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AI는 순차적인 추론밖에 잘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요, 굉장히 아주 순차를 무시한 굉장히 직관적 추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샷 추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인간은 바로 단서들을 전부 다를 보지 않고 몇 가지만을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능력들을 인간은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에는요, 논리적인 생각도 있지만 정서적, 감정적인 느낌도 굉장히 많이 가죠. AI는 못 가는 것이죠. AI는 어떤 대상을 보고요, 그것에 관해서 분석적인 걸 잘해주지만은 그거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장점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 아이가 고민하고 있어요. 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때문에 아이가 고민하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제가 여기 아이들을 많이 아주 교육원에서 많이 만나봤는데요, 이런 거를 딱 제시하면요, 굉장히 많은 답을 순식간에 합니다. 굉장히 빨리 얘기를 해요. 근데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한두 가지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굉장히 사고가 닫혀 있어서 그래요. 닫혀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외부 사건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복잡한 필터를 거쳐서 내적 표상이 돼요. 그래서 태도라든지 가치, 신념, 그다음에 메타 프로그램이나 결정, 기억, 언어,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터링이 돼서 내적 표상이 이루어져요. 사람은요, 단순하게 제공되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어떤 계획된 학습 아니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바로 인간은 문제 해결의 동물이다. 즉 똑똑한 사람일수록 문제 해결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교육의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죠. 효율적으로 하고요, 효과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미리 그 문제에 관해서 예측하고 그 예측한 문제를 준비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능력이 뛰어난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는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조작과 지식과 성향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식에만 의존할 수 없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작 능력, 사고적, 성향, 이런 것들이 아주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창의적 사고력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그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을 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좀 쪼개보면 과연 뭐를 먼저 배우고 뭐를 나중에 배워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체계가 바로 있는 것이죠. 체계. 이런 체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위에 문제 대응 능력이 있고요, 그 문제 대응 능력을
얻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요. 제일 밑에 단계가 뭐냐면은 바로 범주화, 순서화, 비교 대조, 요소 및 속성 파악, 관계 및 유형 파악, 중심 아이디어 식별, 오류 확인, 귀납, 연역, 유추라고 하는 10가지 아주 낮은 단계의 사고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잘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잘 정리가 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수준의 조직 기능, 분석 기능, 추론 기능이 이렇게 묶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은 크게는 생성 기능, 평가 기능, 통합 기능, 이 3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이 결국에는 문제를 잘 대응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라,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하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주로 담아야 되는지 모르죠.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무책임한 어른들인지도 모르죠. 이런 체계를 잡아주지 않고 무조건 생각을 하라는 거죠. 무조건 생각. 어떻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고 과정이라는 것은 정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요, 아이디어를 또 평가하는 과정, 그런 걸로 나누고 있어서 그들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고력의 기본이 돼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영재 아이들을 키우는, 우수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사고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신선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에 관한 얘기를 하면 연구비를 안 줘요. 잘. 왜? 저런 거 가지고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내용에 집중합니다. 교육의 커리큘럼은 내용과 사고 2가지로 묶여있는 것이죠. 내용에만 집중하고 사고에 집중하려면 사실은 껍데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고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가장 큰 틀, 즉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줘야 되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 창의적 비판적 사고에는 다시 사고의 기능이라는 것과 사고의 성향이라는 것이, 사고의 기능은 사실 이미 잘 알고들 계실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성향은 정말 사고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의 성향,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의 성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이한테 좀 밑에서 잘 깔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고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 사고력 교육과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2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는 뭐냐? 일반 사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거를 정말 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향상되는 것이냐.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향상될 수 있다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대형 연구들이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더 중요한 건데요. 그럼 이런 사고 기능들이 전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전이 될 수 있어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배운 거를 사실은 다른 데다가 일반화하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가 이미 학습한 거를 일반화하는 능력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크게 2가지로 일반적인 어떤 기능, 그 다음에 특수적인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 기능에는 초인지 기능이라든지 인지 전략, 일반적인 자기조절 학습 전략 등이 일반적 기능 속에 들어가고요. 후자는 특수 지식 분야 내에서 기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늘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질문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마친 후에 나중에 토론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